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전기기사를 비전공자 입장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9개월 정도 했습니다. 9개월 했는데, 나름 늦게 취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실기를 동차해서 한 번만 떨어졌으니까 빠른 편이 아닐까 싶어요. 중년 입장에서 빠른 편이 아닐까 싶은데 9개월 동안 저는 평일에는 3, 4시간씩 공부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8시간씩 했어요. 공부를. 머리도 정말 안 좋은 편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열정이 뭐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과정평가형을 갔었으면은 그 열정을 100 중에서 얼마를 넣었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30 정도밖에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80% 과정을 통과하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역차별이죠. 역차별. 제가 소방설비 산업기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만 갖고 더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제가 전기기사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에너지관리기사를 취득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소방설비산업기사에 도전하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뭐 그 중에서 하나가 제가 도전하는 이유가 과정평가형 자격과 큰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전기기사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중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기사는 무제한은 못 풀었고요. 내년도에 무제한을 풀 수 있겠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중급 현재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더 소방 쪽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다들 뭐 똑같을 건데 선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보조자로서면 족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설 관리에는 3대장 자격증이 전기기사와 기계 그리고 소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핵심 자격증인데 현재는 기계와 전기가 겸직이 가능하고요. 또는 기계와 소방이 겸직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이렇게 전기 기계로 갖고 가든 소방 기계로 갖고 가든 그렇게 조합을 갖고 가면은 좋겠었는데요. 제가 왜 도전을 하게 됐냐면은 그 이유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당연히 취업하고 이직하는 데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확대가 되겠죠. 상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만능 플레이어로서의 가치인데 만약에 전기와 기계가 선임돼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동료 중에 하나가 소방이다. 근데 소방이 뭐 그냥 갑자기 도망가고 그만두고 소방 선임자가 대체 인력을 뽑는데 그때는 전기 또는 소방으로 뽑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급여 수준이 현재는 전기가 조금 더 많긴 해서 소방을 뽑는 게 합리적이겠지만은 뭐 여러 변수에서 대처 가능한 만능 플레이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이 자동으로 이제 부여가 되죠. 부여가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정평가형을 검정형이 검정형과 가정평가형의 좀 차이를 크게 두자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과정평가형은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업을 못하고 계속 그 교육을 받으면서 시험을 보고 뭐 그렇게 취득을 하는데 그렇게 자격을 취득하는 게 과연 2개, 3개까지 다 취득을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 생업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녹록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정평가형 취득자는 전기, 기계, 소방 중에 하나만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기기사를 보유하신 분은 소방 쉽게 갖고 가실 거예요, 아마. 기계 갖고 계신 분도 소방 쉽게 갖고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개씩은 기본적으로는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사실은 3번째 이유지만 제일 우세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이제 목표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총괄 책임자로서는 자격증 다 갖고 있는 게 당연히 인력 운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점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취득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을 하기로 했고, 뭐 그런 설명을 쭉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 시설관리 3대 자격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시설관리에는 크게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뭐 상가 건물 등에서 면적이나 전기 용량, 어떤 규모에 따라서 선임해야만 하는 법정 자격증이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전기, 기계, 소방 3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기사의 경우에는 초급과 중급 나눠서 용량에 따라서 선임을 할 수 있고, 기계설비 관련해서는 제가 컨텐츠를 올렸는데 7가지 자격증 중에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또 기간에 따라 나눠서 적정 규모에 따라서 선임 의무가 또 있고요. 소방도 1급 또는 2급, 특급 뭐 그렇게 나눠서 선임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 3대장 자격을 완성함으로써의 이점은 취업과 이직에서 선택의 폭이 당연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능 플레이어로서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에요. 뭐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이 자동 부여됨으로써 당연히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사이트에 가서 근무를 하기 좋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시설관리의 총책임자인 관리소장은 다양한 기술적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은 이러한 역량을 크게 강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시설관리와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방 관리소장으로서의 역할이 뭐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서 내부평가, 외부평가를 통과하면은 자격이 주어지는데 뭐 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뭐 등급에 따라서 뭐 3개월, 6개월 뭐 그렇게 과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합격률이 약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대세의 흐름에서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 산업기사도 예고가 돼 있는데 전기 기사 또한 뭐 도입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검정형은 당연히 필기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전기기사를 비전공자 입장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9개월 정도 했습니다. 9개월 했는데, 나름 늦게 취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실기를 동차해서 한 번만 떨어졌으니까, 빠른 편이 아닐까 싶어요. 중년 입장에서. 빠른 편이 아닐까 싶은데 9개월 동안 저는 평일에는 3, 4시간씩 공부했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8시간씩 했어요. 공부를. 머리도 정말 안 좋은 편이라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열정이 뭐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과정평가형을 갔었으면은 그 열정을 100 중에서 얼마를 넣었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30 정도밖에 안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80% 과정을 통과하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는 역차별이죠. 역차별. 저는 얼마나 이거 억울할까요? 물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검정형으로 취득을 했죠. 과정평가형은 정해진 교육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 활동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제도권에서 아마도 지원이 상당히 좀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급여 조금 받으면서 검정형으로 피똥 싸면서 열심히 9개월 했던 거 하고 글쎄 뭐 열심히 뭐 하겠죠. 과정평가형도 아무튼 열심히 글쎄요. 아까 30% 정도만 할 것 같은데 노력을 6개월 만에 딴다면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검정형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척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동의를 제 얘기 듣고도 하실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또 거꾸로 과정평가형으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얼마나 똥 싸면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무슨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우리가 검정형 방식으로 취득한 선생님들은 추가적인 자격증 또 딸 수 있어요.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왜 제가 찍었냐면은 과목도 4과목이고 난이도도 많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정평가형으로 했던 선생님들은 검정형 방식을 당연히 상당히 거부감 있게 생각하실 것이고 과정형으로 전기기사를 만약에 땄다 하면은 소방을 딸 수 있을까요? 또 커리큘럼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업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검정형으로 전기기사나 기계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 추가적으로 소방 설비 산업기사 그냥 하나 쉽게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전기기사 하나 딸랑이 있든지 뭐 기계설비 유지관리 자격 하나 딸랑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보다는
아무튼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검정형 자격 취득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학습, 뭐 기사 공부 한번 해보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물론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다 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증명할 수가 있겠죠. 뭐 이거를 알아줄지 못 알아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일부 댓글 달아주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께서는 자격증 따고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밑에 시설 기사님이나 뭐 기능장들한테 뭐 개무시 당할 거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니 당연하죠. 뭐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근데 개무시하는 그분들은 왜 자격증 안 따고 응? 왜 하급에서 근무하면서 선임도 못하면서 왜 무시를 하세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응? 그 무시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의대 졸업해갖고 인턴 레지던트 인턴 처음 딱 왔는데 수간호사가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해갖고 사무실 왔는데 사무장이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가 더 잘한다고. 그 생각을 해보면은 안 웃긴가 모르겠어요. 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설비 산업기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관리의 3대장 자격으로 완성되고 또 더 넓은 기회와 책임감이 있는 역할 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더 쟁점이 될 것인데 앞으로는 자격 하나보다도 2개, 3개가 있어야지 시설관리 쪽에서는 뭐 많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쟁력일 것 같습니다. 검정형에. 시설관리 전문가를 위한 제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일 영역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현대 건물 관리 환경에서는 전기, 기계, 소방 분야의 통합적인 이해와 실무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마치는 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은 단순하게 스펙 쌓기가 아니고 시설관리 전문가로서 가는 필수적인 여정입니다. 전기, 기계에 이어서 소방까지 갖추면 시설관리 분야의 3대장 자격을 비로소 완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직 시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만능 플레이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와 차별화가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필기 접수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빈자리 접수가 내일 모레 있더라고요. 접수를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고 또 접수를 한다고 해도 학습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3주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만약에 접수를 한다면은 뭐 하루 뭐 8시간, 9시간씩 해서라도 반드시 좀 패스를 하고 싶고요. 그 과정을 한번 컨텐츠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